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서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외치는 역대급 저질 빌런이 등장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우리 싸움이 벌어지면 대한민국 남자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격 중 하나가 나이 공격이죠. 너 몇 살이야? 이런 공격을 많이 하는데, 나이 얘기가 나오면 어린 쪽에서 좀 주춤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 그런 말을 국회 상임위 회의장 안에서 더군다나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될 줄은 정말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국회의원인지 깡패인지 국회에 그야말로 역대급 빌런이 등장한 것입니다. 눈치들 채셨겠지만 민주당 양문석 의원 얘기입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질의를 정리해 주십시오.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존경하는 의원님, 다 국민들께서 어디서 안 들어? 소리를 질러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위원장이잖아요! 지금 그만했잖아, 위원장이 그만했잖아요! 네, 양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디서 씨래! 잘못 물어봤다니. 어디서 씨래! 당신 몇 살인데? 아예 유치원 갔다! 어디서 씨래! 지난 총선 공천 당시 불거졌던 정말 과거의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과거 막말을 보면 양문석의 행동을 예견할 수는 있었지만, 국회 상임위 활동을 지켜보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도는 높고 질은 떨어지는 그런 행동을 양문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문석의 이 같은 행동의 개딸들은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 잘한다, 양문석 시원하다, 양문석 최고다, 이런 환호하는 댓글들을 연달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조차 민망해하는 그런 언행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제 27일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제가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봤는데, 정말 저런 인간에게 계속 우리 세비를 낭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양문석은 언행을 보면 마치 아예 적개심을 가지고 정부 여당을 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화나 타협 이런 상대가 아니라 적이다, 정부 여당은 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 활동인지 전투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언행을 보이고 있죠. 고함은 기본이고, 야당 소속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원회이니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소속 위원장한테까지 고함을 지르는 등 그야말로 지금 아나무인격인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양문석에게 상임위는 아무리 봐도 전쟁터입니다. 어제 운영위원으로 사보임된 첫 인사말부터 선전포고였습니다. 어제도 제가 영상으로 잠깐 소개드렸지만, 양문석은 현 정부가 군사 독재를 넘어서 검찰 독재 정권인지 아닌지 밝혀나가겠다, 이렇게 운영위원으로서의 앞으로 향후 활동 방향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의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으로 1조 6천억 원을 낭비했다, 이렇게 대변인실이 며칠 전에 발표했죠. 어제 양문석이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었는데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 돼서 이번에도 또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마이크가 꺼지자 무려 한 2분 동안 계속해서 고함을 지릅니다.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려서 1조 6천억 원이나 낭비됐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내용인데,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 마이크를 끄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함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웃음이 터져나왔고, 위원장이 시간이 종료됐다고 저지하자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방해 좀 하지 말라,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양문석이 고향이 경남 통영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투리가 좀 심합니다. 이야기라는 발음이 보통 잘 안 되고 그냥 야기 이렇게 합니다. 여당 의원들이 야유를 하니까 어디서 함부로 소리를 지르느냐, 이렇게 반말을 섞어가면서 고함을 질렀는데, 뒷자리에 배석해 있던 보좌진조차 기가 막혀서 그런지 어쩐지 웃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고성이 오가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양문석 씨, 이렇게 아마 여당 의원 쪽에서 호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양문석이 갑자기 어디서 씨라고 하나, 당신 몇 살이냐, 이렇게 말해서 회의장 여기저기서 웃음소리, 사실은 비웃음이죠.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진짜 내가 듣기에도 쪽팔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로 제가 30년 동안 국회를 출입하면서 과거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좀 질 떨어지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 과거 국회의원들까지 모두 봤지만 상임위 회의장에서 너 몇 살이야 이렇게 그것도 동료 의원에게 외치는 국회의원은 보지 못했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되리라고는 정말로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가 차서 민주당 의원들조차 그만해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말렸을 정도입니다. 위원장의 제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오직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만 보면 된다. 그런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다음 순서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질의할 때도 옆자리에서 양문석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옆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씩씩거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어제 또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 아직 후임 국방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준비 중인 관계로 지금 임명되지 못했죠. 그래서 국방장관도 겸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다가 또 신원식 실장에게 참교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충암파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뭐 그런 이야기를 국방에서 나왔는데 전혀 근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근거 없다. 네, 예, 정보 라인들이 다 중앙부 출신인 것은 아시죠? 380명의 장성 중에서 4명인데요. 네. 그 4명이 많은 게 아닌데 네. 그건 억지로 몰아붙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고등학교라고 해서 무슨 정보 라인에 네. 방첩사령관하고 777 사령관을 임명했다는 걸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네. 적절치 않고요. 네. 그다음에 군의 보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네. 777 사령관, 소위 말해서 정보 수집 부대가 그렇게 주목받을 위치는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는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고 예.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박근혜 아니, 정부의 잠깐만요. 개헌 문건은 제가 지금 저 질문하고 사실 전혀 있잖아요.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왜 과음을 지르세요?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네, 여기 싸우러 오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중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장병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장변이 보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대답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질문 내용이 틀린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정정한 질문과 내용이 틀렸어요? 틀린 거 지적해 보세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개헌 문건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셨잖아요. 저 자료가 그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다시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수사와 재판을 강도놓겠는데 단 한 명도 처벌하는 사람이 사실을 없습니다. 갖다가 여기에서 부인하려고 그래요. 자료를 보여주고 지금 그 자료를 내용 해설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나라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이야기 대통령이 했죠. 네, 반국가 세력이 누구예요? 반국가 세력의 간첩들이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또 옹호하는 세력들도 있고요. 그게 당연히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누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자, 지금 지난 정부에서 방첩 기능이 무능화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윤 대통령이 모교인 서울충암고 출신들을 정보 요직에 앉혀서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건 이것이 어제 양문석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신원식 실장은 370~80명에 달하는 장성들 가운데 충암고 출신이 불과 4명에 불과한데 억지로 꽤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777 정보사령관의 경우 정보수집 부대인데 군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777 정보사령부를 그렇게 요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핀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도 모르면서 좀 나대지 마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얘기했던 것이죠. 양문석은 어제 질문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헌 문건에 기록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들의 갈등을 극대화시켜서 무력 충돌을 유발시키거나 그러니까 내전을 유발시킨다는 것이죠. 그러거나 아니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신원식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문건이 있었다는 자체가 이미 문재인 정권의 수사를 통해서 허위로 판명되지 않았느냐. 비상계엄설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퍼뜨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양문석의 분노 발작 버튼을 눌러버렸던 것입니다. 양문석이 버럭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러자 신원식 실장은 천천히 말씀하시라. 왜 고함을 지르느냐 이렇게 면박을 줬죠. 그러자 양문석은 싸우러 왔느냐 이렇게 고함치고 본격적인 전투 모드로 돌입합니다. 역시나 질문 시간이 끝나도
끝나고 마이크가 꺼졌는데도 고함질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양문석의 상임위 활동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하여튼 국회의원의 자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함량미달의 인물입니다. 저런 사람을 공천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함량미달이라고 평가할 만한 사안이 그렇게 많이 노출됐음에도 이재명은 끝까지 공천을 고집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지금과 같이 난장판 국회를 만드는 데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양문석은 지금 자신과 선거사무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아마 기소 시한인 10월 정도가 돼야 기소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기소를 하면 633,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그렇게 1년이 걸린다고 치면 내년 10월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저런 고함 소리를 계속 국회에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감사합니다.